VNA를 가지고 인덕턴스를 측정한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인덕턴스 자체만 측정하려면 구테어 이 VNA가 필요 없는데요. 그냥 인덕턴스 미터로 재도 되는데요. 그래도 이게 작지만 명색이 그 벡터 임피던스 네트워크 아날라이저이기 때문에요. 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상을 볼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그 인덕턴스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그 배경 설명이 잠깐 필요한데요. 측정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나노 BNA 안에는 이 신호 발생원이 있습니다. 발생원이 있고요. 요 자체 앰프에 내부 임피던스가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요 신호가 나와서 측정하고 싶은 인덕터를 통과시키고요. 그리고 인덕터의 신호는 다시 그라운드로 흘러갑니다. 이랬을 때 요 미지 그 인덕턴스 성분을 구하는 건데요. 구하는 원리는 일단 지금 그 스미스 차트 상에서요. 저희가 그 표현하는 게 그 상측이나 하측으로는 인덕티브 성분이나 캐패시티브 성분이 지금 표시가 되고요. 요 기준선을 중심으로요. 그리고 요 기준선은 순수 저항 값이 지금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요 인덕티브 리액턴스 성분하고 요 순수 저항 값하고 같은 경우에 요 합성 벡터는 이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 각도는 45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 지금 저항값과 그 인덕티브 리액턴스 성분이 같을 때 그때 요 합성 벡터 요거를 측정을 하면 요게 지금 내부 임피던스 요 회로의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금 인덕터를 물려놓고요. 그 위상을 측정을 하면서 위상이 45도 될 때에 그때의 값을 구하면 그 값이 인덕터스 값이 됩니다. 반대로 반대는 아니고요. 같은 원리로 캐패시터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캐패시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밑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합성 벡터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위상 각도가 마이너스 45도일 때 그 값을 읽으면 그때의 임피던스가 구해지고요. 그때에 표시되는 캐패시티브 성분이 캐패시턴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인덕턴스나 그리고 캐패시터의 값을 용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에 앞서 일단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뭐 사실 지금 제가 측정을 하고자 하는 그 인덕터는 이겁니다. 지금 그 안테나 만든다고 로딩 코일에 쓸 거고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이렇게 색깔도 예쁘게 감았습니다. 그래서 푸른색과 여기 보라색인가요? 그리고 이제 그 구리색이 있고요. 그래서 요 코일에 로딩 코일에 그 인덕턴스 값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파수가 상당히 낮은 영역에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캘리브레이션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방법처럼 캘리브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은 요 양단에 실제로 클립이 물린 양단의 상태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먼저 지난번처럼
일단 주파수 사용 영역을 지금 좁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50kHz에서 1메가까지만 지금 수입시켜 주면 충분하니까요. 스티뮬러스에 가서 스타트는 놔둬도 되고요. 50kHz니까요. 스톱 프리퀀시를 1메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0kHz부터 지금 1메가까지 지금 수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캘리브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캘에 가서요. 일단 리셋해서 지워줍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뭐 안 지워줘도 되고요. 다른데 세이브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트 누르고 오픈 상태. 지금 이게 이제 오픈 상태라고 봅니다. 클립이 열려 있으니까요. 오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쇼트는 두 개를 이렇게 합선을 시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쇼트를 가르쳐 주고요. 로드는 이 상태에서 55옴 저항을 물려줍니다. 55옴 저항은 네, 이건 가능한 지금 용량을 지금 V 용량을 줄이려고요. 그 SMD 타입으로 제가 지금 잠깐 만든 건데요. 가능한 다리가 짧게 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뭐 가능한 짧지도 않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드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지금 포트 지금 출력 포트만 보기 때문에 여기서 done을 시켜줘가지고 종료를 시키면 되고 이 상태를 save 4에다가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매번 캘리브레이션 할 필요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일단 캘이 잘 됐나 보려면요. 디스플레이에서 포맷에서 SWR을 선택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SW1이죠. 지금 그게 요 내부 임피던스랑 요 저항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스미스 차트상에서 센터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50옴 정확하게 표현되고 지금 거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캐패시턴스 성분도 아니고 인덕티브 성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주 캘리브레이션이 지금 잘 됐다고 보고요. 이걸 열었을 때는 오픈 상태로 되기 때문에 자, 요 스미스 차트 상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쇼트 상태가 되면은 또 가장 왼쪽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코일을 물려주면 됩니다. 코일을 측정하고자 하는 코일을 역시 이게 색동 코일이라 이쁘네요. 이렇게 양단에 물려주고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위쪽으로 인덕티브 성분이 쭉 표시가 되죠. 주파수에 따라서요. 자, 지금 이제 저희 목표는 요 SWR이 이제 페이즈를 봐야 되니까요. 페이즈를 본다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요 노란색이 페이즈 성분인데요. 페이즈. 자, 지금 보면 18, 19 움직이죠. 그래서 45도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네, 45.60, 45.50, 45.59 이거 요 정도 보겠습니다. 예. 그때의 인덕티브 값은 지금 54 마이크로 헨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때의 요 순수 저항 성분은 코일의 저항 성분은 1.6이나 1.75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대략 한 55 마이크로 헨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